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한번 해보면서 그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이제 글의 구조인데요. 이 수능에 이제 비문학 지문들이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비문학 지문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문은 문제의 정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구조를 구상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익숙하다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분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어휘를 몰라서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독서도 좀 많이 하고 신문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어려운 어휘들을 미리미리 좀 공부해 두면 비문학 지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를 제가 택해 왔는데요. 기출문제 중에 특별히 좀 아주 쉬웠던 그런 지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 어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의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글이라는 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지 별다른 이유 없이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유는 뭐다? 주제 전달이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취한 전략이 있을 거라고요. 그 전략이라는 게 바로 글의 구조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어휘, 주제, 글의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운 지문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이렇게 5단락으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경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의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며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딱 읽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러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로 풀러 넘어가는 요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글의 주제와 이 글의 주제를 펼치기 위해서 작가가 어떤 흐름으로 단락별로 이게 지금 5단락이잖아요. 단락별로 어떤 메시지를 배치했고 그 메시지들 사이에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한 판에 정리가 딱 된 상태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생산적 효율이니 배분적 효율이니 뭐 경쟁 정책이니 이런 게 뭐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끝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마음으로 문제를 풀러 들어가야지. 문제 풀러 들어갔다가 그 문제를 읽고 다시 이 지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고 뭐 하면 이 지문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지문 몇 개는 읽지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 이미 머릿속에 글의 구조를 그려나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연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 잘하려면 뭐 한 5년치, 10년치 수능 문제,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의 기출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어휘들, 이런 어떤 뭐 철학적 용어, 경제 용어, 역사적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이런 게 바로 비문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어휘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권익은 권리와 이익입니다. 그리고 독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독점, 이렇게 이제 지문을 읽다가 독점이 나왔다. 그러면 사전에서 독점만 찾아봐서는 안 되겠죠. 독점하고 관련된 거, 과점, 완전 경쟁, 이것도 한꺼번에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독점은 경쟁자나 대체자가 없어서 혼자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기나 철도는 독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점은 뭐냐 하면 한 두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의 기업이 그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걸 말해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동통신 세 개가 나눠 먹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시장 한 두세 개, 현대랑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지만 현대, 기아 같은 회사고 그 다음에 르노, 그죠? 그 다음에 뭐 쌍용, 쉐보레 요 한 서너 개 정도가 나눠 먹고 있잖아. 요런 시장을 과점 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독점도 아니고 과점도 아니고 경쟁자가 좀 무한하게 많아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 이런 걸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용어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담합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서로 짠다라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 서로 짜는 거예요. 짜서 한꺼번에
뭐 치킨 같으면 좀 메이저급 치킨들 있잖아요. 걔들이 뭐 담합을 해서 짜가지고 배달료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담합이라고 합니다. 한 단 짠다 이런 게 담합이다. 그럼 효율은 뭐냐 하면 이게 효율이 좋다라는 거 하면은 분모 같은 분모 대비 분자가 좋다라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제 분모는 뭐냐 하면 투입한 돈, 시간, 자원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다? 생산량, 산출물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효율이 좋다 하면 같은 근무 시간 내에 생산을 많이 했다. 그러면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효율이 뭔지 알겠죠? 분모분의 분자가 좋은 걸 말한다. 분모가 같을 경우에 분자의 양이 많은 걸 말한다. 그러면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분모는 투입한 자원이고 분자는 생산량, 그죠? 제품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뭐 교섭한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협상을 말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교섭력이 약하다. 이건 뭐냐 하면 소비자는 기업하고 뭐 교섭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그냥 물건 만들어내는 거지. 소비자가 이거 가격 좀 낮춰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소비자가 물론 이런 거를 게시판에 올리고 요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섭력이 약한 거죠, 소비자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교섭력이 약하니까 이 소비자 보호 정책을 누가 해줘야 된다?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을 다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 이런 식으로 골라서 찾아서 꼭 좀 알고 계시면 이런 단어들이 다음에 또 나오겠죠. 오히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글의 주제를 찾습니다. 글의 주제를 딱 찾은 다음에는 이 주제를 펼치기 위해서 이 작가는 글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글을 전개하는 방식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문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정의하거나 항목별로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대상을 잘게 나누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한 항목들을 분류 나열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원인 분석하고 해법을 내놓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가 아니면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거나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글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요 글도 뻔해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요거는 뻔하죠. 요 이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이거는 뭐 굳이 대조는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항목 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장단점, 그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쭉 펼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글이라는 게 별거 없다. 주제를 펼치는 과정인데 설명문을 펼치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글을 읽다가 보면 이제 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단락 한 단락 읽을 때 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읽습니다.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죠. 첫째, 이 글의 주제는 뭐였나요? 이거였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은 두 가지다.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글 전체적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1단락이 주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갈씩이죠. 그래서 1단락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큰 틀에서 딱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소비자를 위한 국가 정책은 두 가지다.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첫 단락부터 바로 경쟁 정책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 정책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이 있다라고 해서 먼저 경쟁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고 요 생산적 효율을 2단락에서 얘기하고 배분적 효율을 3단락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쟁 정책의 문제점을 4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소비자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정책을 마지막 5단락에서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5단락인데
1단락부터 4단락까지는 경쟁 정책에 대한 얘기고 5단락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1단락 첫 문장이 뭐다? 이러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먼저 화제 제시를 탁 하고 그다음 1단락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바로 설명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이미 머릿속에 요 구조가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생산적 효율은 뭐다? 배분적 효율은 뭐다? 경쟁 정책의 문제점은 뭐였다? 소비자 정책은 뭐였다? 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더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그 요 밑에 회색 바탕은 처음에 전체적인 구조고요. 빨간색 글은 그걸 상세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산적 효율은 경쟁 정책은 기업들을 경쟁시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효과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거고, 그럼 소비자 정책은 뭐다? 경쟁 정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경쟁 정책에는 다시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이 있는데 생산적 효율은 뭐더라? 기업이 경쟁 상태에 놓이면 자원 낭비 없이 생산하려고 드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여력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소비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분적 효율은 생산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기업이 경쟁 상태에 놓이면 소비자한테 낮은 가격으로 내가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배분적 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경쟁 정책에서 부작용이 뭐냐 하면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도 물건을 초반에는 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AS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쟁 정책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어떤 뭐 원산지 공개라든가, 그죠? 충동 구매에 대해서 뭐 국가가 조금 개입해 준다든가, 분쟁을 해결해 준다. 이런 거는 경쟁 정책에서 아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다룬다. 이게 이제 소비자 정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수능 비문학 독해 문제라는 게 뭐예요? 뻔하잖아요. 문제 유형이 다 이런 거잖아요. 1번 글의 설명 방식 또는 전개 방식,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 이런 문제 나잖아요. 그래서 윗글을 윗글에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는 어떤 식으로 글을 펼쳐갔나요?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뭐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했다, 하나의 대상을 분석하면서 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서 했다, 이런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이거 찾는 거, 이런 문제 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제, 윗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윗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거 나고요. 그 다음에 추론은 뭐냐 하면 주제는 윗글에 직접 나타나는 거고 추론은 추측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글을 읽어봄으로써 다른 거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내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론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휘를 묻는 문제가 나죠. 그러니까 어휘는 기출문제 같은 거에서 어휘를 정리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꼭 나는 게 이제 예시문과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니까 그죠? 윗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 이 5가지 문제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 독해 여러분들 잘 하시려면 지문 하나를 이렇게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지문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지문 하나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주제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찾고 이 핵심 메시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 이걸 딱 해보면 이제 다른 지문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휘력이니까 평소에 독서를 하거나 신문이나 기출 문제에 나오는 어휘를 따로 정리한다. 그렇게 하면 이런 비문학 독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고 또 비문학 독해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